그래서 이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로 관련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진로랑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는 거,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은 거, 이 두 가지만 만족해도 진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활동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서울대 변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올해 고3까지, 왼쪽 2027까지는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올해 고2서부터 적용되는, 자, 지역균형 전형이, 이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랑 일반 전형 두 개가 있다. 기억하실까요? 자,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을 받아야지 쓸 수 있다. 근데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늘린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은 지원 자격이 없고, 그죠? 일반 전형도 없는데, 근데 바뀐 2028서부터, 그러니까 고2서부터는 특목자 사고 지원 불가, 지역균형 전형은. 그러니까 원래는 특목자 사고 지원 불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고2서부터는 특목자 사고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 불가, 이렇게 콕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요런 내용만 보시고 한 어머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특목자사고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 불가라고 막아 놓으면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지원 자격이 없었지만 이때도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면 안 뽑아줬어요. 왜냐? 서울대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다.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니네 지원해도 안 뽑아주겠다. 근데 물론 특목자사고 중에 정말 내신 받기 엄청 쉬운 특목자사고도 있거든요. 일부. 그런 학생들은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원 불가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못 쓰지만, 근데 원래도 안 뽑았기 때문에 이건 불리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문구만 보시고 이건 불리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등급제로 이제 내신이 바뀌면서 내신 변별이 조금 어려워진 거잖아요. 내신이 바뀌면서 내신 변별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지역균형 전형은 생기부 기반 면접 보는데 심층으로 가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공 관련된 교과, 세특이나 이런 데서 집요하게 물어보겠다. 공대 쓰는 아이 수학이랑 물리에서 엄청 많이 물어볼 거다. 서류 기반의 생기부 기반 면접인데 본다 하더라도 뭐 어떤 활동했냐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교과 역량이 되는지 그렇게 심층 면접을 가겠다. 그리고 일반 전형 면접은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재시민 기반 면접인데 기존에는 공대면 수학 면접을 보고 화학과를 지원하면 화학 면접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생명과학부를 지원하면 생명과학 면접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3개 중에 택일을 한다. 자,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두 번째가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세 번째가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그래서 기출문제는 좀 이따 대충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기출문제를 봤을 때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은 문과 쪽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이랑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은 약간 이과 쪽.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은 약간 수학적 역량을 주로 보고 그리고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은 수학 플러스 자연과학, 물화생지 이런 어떤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좀 맞는 그런 면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기존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3개 등급합 7등급 있었는데 이제는 폐지된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중요한 건, 그럼 서울대는 2028 대입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뭐냐? 생기부 기반 면접도 이제 심층으로 가겠다. 5등급제 되면 변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면접 강화, 요 부분이 서울대는 가장 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일반 전형에서 SNU 역량평가 면접 3개 중에 택일,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심층 역량평가 이렇게 면접으로 가겠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NU 역량평가 면접 유형이 융합적 과제 수행, 탐구적 문제 해결,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과 쪽. 그리고 이제 융합적 과제 수행 예시 문항이에요. 여기 쭉 보시면 다음의 세부 과제를 해결하면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디자인 및 작동 원리 등을 설정해 보자.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과제 5 이렇게 쭉 과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약간 수학적 역량을 보려고 하는 예를 들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풀어내는 그럼 알고리즘에서는 수학적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여튼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수학적인 역량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유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변화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까 서두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5등급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형을 신설해야 한다. 그죠? 서류형을 신설해 놓고 이제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성취도만 반영해 뽑는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수 과목이에요. 자, 여기 보실게요.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지원학과 관련 이수 과목을 중요하게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5등급제로 변별하기가 어려워졌으니 그러면 우리는 요 5등급제 플러스 해서 너 어떤 과목 이수했어? 이 이수 과목을 중요하게 보겠다. 그러면 이수 과목을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거는 교육과정 편성이 되게 중요해진 거잖아요. 각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자,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 봤더니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어떤 학교를 가야 되지? 보셨는데 이 학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학교에는 개설된 과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옆에 학교는 엄청 많아요. 개설된 교육과정이 없는 이 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는 좀 불리하겠네?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이제 평가할 때 정성평가 방식으로 택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환경도 먼저 분석을 하고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학교 환경을 봤더니 교육과정이 별로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걸로 연결이 안 돼요. 교육과정이 개설이 안 돼 있어서 이수를 못한 거랑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안 한 거랑 다르거든요. 개설이 안 돼 있어서 이수 못한 거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편성에 의해서 학교 선택, 교육과정이 좀 별로 없어도 그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크게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이 안 돼 있는 학교예요. 거기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메디컬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뭐 과학 과목이 별로 없네. 자, 그러면 어떤 거로 활용할 수 있죠?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주변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거점 학교로 얘기합니다. 거점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방과 후에 수업을 들으러 가서 똑같이 생활기록부에 내신이 기재가 되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오픈된 온라인 교육과정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생기부에 똑같이 기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거는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수행평가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등급이 아닌 성취도로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이 줄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로만 산출되게 되면 아이들 등급 부담이 조금 많이 줄거든요. 자, 그렇게 이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수자수를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이 많았을 때 등급 1등급 나온 거랑 인원이 적었을 때 등급 1등급 나온 거랑 인원이 적었을 때 등급 1등 나오면 되게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수자수를 반영을 하죠. 만약에 어떤 교과전형에서 정량평가로만 선발한다, 거기는 수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 보는데, 교과전형 중에서도요, 그냥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종합평가 아니면 서류 이렇게 이런 요소로 해서 아이들 선발하는 그런 대학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과전형에서도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데는 이런 이수자수를 보면서 또 아이들이 평가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놓친 부분 있으시면 어머님들께서 캡처하셔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속 다시 돌려보기 하세요. 저희 이 KNS가 되게 좋은 거는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정말 자주 열어주시잖아요. 이건 저는 어머님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꼭 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 다양한 정보를 그냥 집에 계셔서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재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 찾아서 계속 연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서류형이 신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학생부에서 절대평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취도만 활용한다. 뭐라고 돼 있죠? 서류평가 시스템에 석차 등급 미탑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평가자한테 이 생기부가 넘어갈 때 이 등급은 블라인드 돼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 서류형 학종에서는 등급이 아닌 성취도만 반영한다. 이런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등급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교육과정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5등급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교과 전형에서 탐구 과목, 사회과학, 진로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 무슨 말씀이냐? 석차 등급이 3등급인데 성취도가 A다. 그럼 이런 경우에 상위 성적인 성취도 A만 반영했다. 이 A를 1등급으로 치환해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A인데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 그럼 3등급 반영 안 하고 A를 반영해서 A를 1등급으로 치환해서 반영한다. 이게 교과전형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전형에서도 특목자사고가 아니면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불리한 건 아니죠. 경희대를 전한다고 했을 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이게 교과전형이거든요. 교과전형의 다른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고3까지는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3만 지원은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데 바뀌는 거 보면 졸업 예정자 다시 말씀드리면 고3만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2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 5등급제잖아요. 근데 고2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 재수, 삼수 이 학생들은 9등급제인 거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9등급제인 재수, 삼수생과 5등급제인 고3 학생은 비교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지원 자격을 졸업 예정자 다시 말씀드리면 고3으로 콕 그냥 자른 겁니다. 근데 이런 대학들이 많아요. 한양대도 그렇고 건대도 그렇고 원래 기존에는 재수 뭐 삼수까지 가능했던 대학들이었는데 고3 학생으로만 딱 못을 박는 그런 대학들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종이나 이런 데서는 전공 관련 교과를 발표해 줄 때 자율전공학부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냐면 국영수 내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면서 평가합니다. 자율전공 이런 데는 평가할 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수학과학 권장 최소학점 또는 과목수 충족시 총점의 가산점 이게 뭐냐면 수학과학에 이수 단위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주겠다. 수학교과는 18학점 또는 과목으로 하면 5과목 그리고 과학교과는 20학점 또는 과목으로 하면 6과목 이상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시에서도 이수 과목이 이과의 경우 수학과 이수 단위수가 많으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수 과목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이제 수시라는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 수시는 4가지 전형을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정시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중에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왜냐? 고교학점제랑 가장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건 이수 과목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머님들 주변에 고등학생 어머님들 계시면 같이 공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왜 고교 선택인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해야 하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보면서 평가를 하는지를 아셔야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우리 아이는 이런 유형의 고등학교를 보내야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내용은 주변에 고등학교 어머님들 계시면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 3가지 역량을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역량은 아시겠지만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리더십, 규칙 준수, 그러니까 벌점 있냐 없냐, 예를 들면 성실성, 지각했냐 안 했냐, 아니면은 봉사를 하면서 뭔가 좀 아이들한테 공동체 의식을 좀 심어줬냐,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평가하는 건데 공동체 역량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봉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공동체 역량에서 봉사 시간을 말씀드릴 때 선생님 우리 아이 봉사 시간 몇 시간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평균 봉사 시간 정도만 이상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등학교에서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어떤 고등학교는 봉사시간이 많을 수도 있죠. 어떤 고등학교는 봉사시간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봉사시간이 적은 고등학교에서 아이가 봉사시간이 적겠다고 불이익을 주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그냥 할 수 있는 평균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우리 아이 반장해야 돼요? 아침에도 오픈 채팅방에서 한 어머니 질문하셨더라고요. 한 번 반장했었는데 이번 학기도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이제 하셨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반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게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장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없이 그냥 반장만 했다 이 내용만 있어서는 평가하기 어렵죠. 근데 반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많다? 그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한테 어머님께서 야 반장해 반장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서 입학사정관들이 더 많이 평가할 수 있대. 엄마 나 반장하면 나 스트레스 엄청 심해. 엄마 나 반장하면 나 공부 방해될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하래.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반장을 한다고 해서 리더십을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장 안 해도요. 예를 들면 학급 부원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조별 모임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은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일단 평균 아이들이 하는 거 이상 정도만 하면 되고 예를 들면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경험만 있다고 해서 좋게 평가되는 건 아니고 사례가 많아지면 더 좋게 평가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이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학업 역량은 내신인 거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요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로 역량이 뭐냐? 진로 역량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진로가 의사예요, 의사. 그러면 의사로서의 역량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선발하는 전형인 거잖아요. 이게 특목자사고 입시에서도 똑같이 생기부를 보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특목자사고 입시를 준비해보면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조금 수월해요. 왜?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면접도 한번 준비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근데 이 진로 역량은 뭐냐? 내가 의사인데 의사로서의 역량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은 활동에 치중하거든요. 막 의학 동아리 막 가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특에서도 의대 관련된 내용으로만 보고서 막 쓰려고 하고 근데 그건 활동이에요, 활동. 의학 동아리 가입해서 활동하고 탐구 주제를 의대 쪽으로 막 맞춰서 쓰고 이런 활동으로 내가 진로 역량이 있다, 내가 의사로서 역량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수 과목 그리고 성적의 추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대를 가려고 해요. 의대. 근데 생명과학을 이수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수 과목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의대를 가려고 하면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이수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물리랑 지구과학을 이수하고 의대를 쓴다? 안 맞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진로가 의대인데 물리랑 지구과학을 했다고? 넌 차라리 공대 쓰지. 우리 진로랑 이 역량이 잘 맞지 않아. 감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공 관련한 과목을 이수했는데 교과를 이수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역시 진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죠. 자, 너 이수는 많이 했는데 다 5등급이네? 5등급 중에 다 5등급이야? 그러면 진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로 관련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진로랑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는 거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은 거 이 두 가지만 만족돼도 진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활동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셨죠?